10m 넘게 쌓인 검붉은 용암 더미가 마을 입구까지 다다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마을을 덮칠 기세입니다. 현지 시각 19일 폭발한 스페인령 라팔마섬 화산의 용암 분출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용암은 산비탈을 따라 서쪽 대서양을 향해 시간당 120m의 속도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용암은 앞에 놓인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물이 담긴 수영장도 용암의 뜨거운 돌덩이가 쏟아지자 끓어오르며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320채 이상의 건물이 파괴됐고 농경지 등 154헥타르가 용암에 덮였습니다. 용암이 해안가 마을로 향하면서 주민 1000여 명이 긴급 대피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50년 전 화산 폭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o se puede comparar porque te digo, este ha hecho mucho destrozo. El otro prácticamente no destrozó nada. Nada. Y este es un desastre. 소방대원들이 밤을 새워가며 건물을 헐어 장벽을 만들고 땅을 파 용암의 진로를 바꿔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용암과 바다와의 거리는 2km 남짓으로 용암의 진행 속도가 더 느려지면서 바다에 닿기까지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산 활동이 앞으로 최대 80일까지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용암이 바다에 닿을 경우 강력한 폭발과 함께 유독가스가 솟구치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한 어린이집에 도착한 파란색 커다란 상자. 아이들이 눈을 반짝입니다. 통조림, 햄, 라면, 식용유. 집에서 미리 챙겨온 물건들을 고사리 손으로 하나씩 상자에 옮겨 담습니다. 이거는 진짜 비장의 무기다. 명절을 맞아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배달된 나눔 상자에 물품을 채워 넣는 겁니다. 지금 이 경험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풍성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날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모든 이웃들이 저희와 다 함께 풍성한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채워진 기부 물품은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푸드뱅크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해집니다. 기업과 개인에게 기부받은 물품을 취약계층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서울에는 30곳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부량이 10%가량 줄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명절에 받은 선물 가운데 쓰거나 먹지 않는 물품을 기부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한 겁니다. 올해 이번 추석에는 특별히 저희 이제 어린이 친구들과 이제 청소년들, 그다음에 이제 구민들끼리 같이 이제 개인 이제 기부를 하는 거를 지금 동참을 해서 지금 많은 기부를 좀 받고자 하고 있어요. 스팸이나 참치, 통조림 같은 거 있으면 좀 많이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푸드뱅크는 이를 위해 기부 상자를 어린이집, 구청, 주민센터 등 주민 발길이 닿는 곳곳에 비치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현재 일부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추석 연휴가 끝나고도 명절 선물 기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풍성한 추석 보내면! YTN 김혜린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자동차 전시회에서 첫 선을 보인 로보택시입니다. 내후년 공급이 시작되는 이 차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도 가능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교통망 구축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이러한 차세대 전기차 등을 앞세워 2045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In the end, we decided to electrify the entire Hyundai model lineup in Europe by 2035 and in other major markets. 독일의 BMW사는 전기차 위주의 생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완전 재생품 위주로 제작된 차세대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차체를 재생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고 표면은 페인트칠 없이 청동 도금 처리를 하는 등 순환경제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The BMW i Vision Circular is designed from the outset to meet the principles of a circular economy. 폭스바겐은 도시명 모빌리티 미래를 보여주는 소형 전기차를 공개하고 2025년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좌석이 병과 셔츠 등을 재활용한 소재로 제작돼 친환경적이면서 1회 충전 거리는 400km에 이릅니다.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미만 가격으로 판매해 대중적인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겠다는 설명입니다. The ID Life is our vision of urban mobility for young generation. A glimpse of the future. A fully electric Volkswagen in the compact segment.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순수 전기차 보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친환경 소재의 생산 역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광규입니다. 고객이 주문한 물품을 월마트 직원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싣습니다. 곧바로 목적지로 출발합니다. 일반 차량과 비슷한 속도로 달립니다. 횡단보도 일단 멈춤도 문제 없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시간에 맞춰 고객이 차량에서 주문한 물품을 찾아갑니다. 아르고의 AI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한 포드 차량이 이번 시범 서비스에 투입됐습니다. 우선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와 텍사스주 오스틴, 워싱턴 DC 등 3개 도시에서 이루어지지만 점차 도시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미국 전역에 걸친 통합 시범 서비스는 올해 연말쯤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자들이 당일이나 다음 날 배송을 희망하면서 앞당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And then we thought, well, maybe it'll be to move people around. Pandemic changed that. So I think we're really focused in on the commercial moving goods category.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공공 자율주행 택시에 이어 이제 물품을 운반하는 상용 서비스까지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아마존과 타깃 등 미국 거대 유통업체들이 당일 배송 서비스 등을 확대해 나가자 월마트도 온라인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자율주행 배달 서비스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다리 너머 건물 안팎에 적군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찰 드론이 출동해 상황을 살피고 다리에 지뢰가 있나 점검하고 잠복해 있던 적을 발견해 사살합니다. 지뢰 장애물 제거 전차가 철조망을 걷어내자 다목적 무인 차량이 막강한 화력으로 기선 제압에 나서고 자폭 드론이 건물 안으로 파고들어 숨어있던 적을 제거합니다. 장갑차가 신속하게 적진으로 돌진하면 생존율과 명중률, 통신 능력을 강화한 첨단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한 병사들이 쏟아져 나와 진격합니다. 산이든 강이든 도로든 어떤 지형에서도 기동성을 발휘하는 차륜형 지휘 장갑차는 드론을 조종하며 병사들과도 실시간 정보를 공유합니다. 육군이 이번에 공개한 훈련은 아미타이거 4.0으로 불리는 미래 지상전투 체계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드론과 로봇, AI, 기동차량, 워리어 플랫폼을 통합했습니다. 육군은 과학화 전투 훈련단 KCTC에서 내후년까지 아미타이거 4.0 전투 실험을 마친 뒤 단계적으로 부대에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하고 아미타이거 체계로 전투를 참여하니 전투 효율과 생존성이 높아지는 것은 기본이고 실시간 전장 상황까지 알 수 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지상 전력 증강이 기대되는데 워리어 플랫폼의 경량화와 전력 공급, 드론 통신 암호화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서울 강남 코엑스의 한 편의점. 늘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지만 이 편의점에는 직원도 계산대도 없습니다.
10여 평 규모의 점포에 갖가지 상품과 27대의 카메라만 있을 뿐입니다. 점원이 없는 편의점에서 나 홀로 필요한 상품을 고릅니다. 상품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는 인공지능 음성 챗봇에게 물어보고 스파로스. 네, 말씀하세요. 마스크 어디 있어? 마스크 상품은 화면에 표시되는 선반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상품을 원래 위치가 아닌 다른 진열대에 놓자 곧바로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고객님 음식 콘텐츠 오리지널을 제자리에 놓아주세요. 네, 저희 매장은 6개의 라이다 센서가 고객의 위치를 추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21개의 카메라가 고객의 행동과 상품 하나하나를 모두 식별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께서 상품을 몰래 감춰서 나가시거나 아니면 매장 밖으로 던지는 이상 행동을 하시더라도 결제가 올바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 속에 무인 점포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인 편의점 수만 전국에 1,600여 곳에 달하는데 국내 무인 편의점 시장 규모가 오는 2027년엔 2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편의점은 점포 수도 가장 많은 데다가 실생활에 가장 가깝게 우리가 또 적은 품목으로 또 사람들이 빈번하게 출입을 하는 그런 이제 점포이기 때문에 편의점이 지금 무인화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한국형 무인 점포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결제 과정에서의 오류나 보안 등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개운입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생산되는 약재와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려고 만들어진 경남 산청의 동의보감촌. 건강을 대표하는 관광지에 빨간 출렁다리가 놓였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발 아래는 아름다운 계곡이, 멀리에는 황매산 절경이 펼쳐집니다. 무릉교라는 이름처럼 낙원에 온 것 같은 환상에 빠집니다. 무릉도원 같다는 그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 주변의 그 지리산의 어떤 줄기를 이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아름답다는 느낌. 해가 진 뒤에도 울긋불긋 불을 밝힌 조명은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동의보감촌 위로는 한방 자연 휴양림이 들어섰습니다. 축구장 70개가 넘는 숲에 소나무가 빽빽히 들어차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기분입니다. 계절별로 종류를 달리해 모습을 드러낼 약초와 꽃도 또 다른 볼거리가 될 예정입니다. 치유정원과 약초 수목원 등을 조성해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내년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비조촉 여행을 즐기는 코로나19 시대. 동의보감에 나온 약재를 만나며 고즈넉한 숲에서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동의보감촌이 새 단장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YTN OTN입니다. 조수 간만의 차이가 커 펄이 되었다 바다가 되기를 반복하는 인천 강화도의 후포항. 7, 80년대 서해에서 밴댕이로 가장 유명했던 항구가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밴댕이 특화마을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낡았던 공동어구 창고도 깨끗이 리모델링됐고 해수면을 따라 높낮이를 달리하는 부유 방파제도 새로 설치됐습니다. 방파제 이것도 해주시고 어판장 리모델링 다 해주고 여기 바닥도 청소하고 창고도 다 지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요. 도로 위 밴댕이 그림을 따라가다 보면 밴댕이를 상징하는 조형물과 소원 바위 탐방로 등 아름다운 경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이 늘면서 상인들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손님도 더 늘어났고 너무너무 깨끗해서 좋아요. 밴댕이 거리 조성은 물론 생새우 조업과 경매 상인들로 북적이는 등 활력을 되찾고 있는 후포항. 인천시 어촌 뉴딜 300사업의 일환인 후포항 준공에는 선착장 경관과 진입로 개선, 폐센터 정비 등에 86억 9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앞으로 어항시설을 더 확충하면서 국내 최고의 새우젓 유통 거점 단지로 도약할 채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어항별로 아주 강점을 가진 그런 사업들을 찾아내서 특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역 주민들이 그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어촌 뉴딜 사업은 인천에서만 13개 지역에서 1,215억 원을 들여 추진되고 있고 강화도 후포항은 그 첫 번째 성과물입니다. 후포항의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볼거리가 정비되면서 한때 전성기를 누렸던 밴댕이의 꿈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가을의 지리산은 더 풍요롭고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다닐 때가 많아진 반달 가슴곰은 피곤할 일도 잦아졌습니다. 이럴 때 찾는 곳이 진흙 목욕탕인데 더위도 피하고 벌레도 쫓고 본능으로 터득한 머드의 효과를 톡톡히 누립니다. 물론 물 하면 수달입니다. 방울방울 젖은 몸을 털어내는 모습이 귀엽기만 하지만 이래봬도 한반도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산이 깊어졌다는 건 둘만의 사랑의 공간이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쌍의 단비 얘기입니다. 하지만 조용하고 빠르게 하늘다람쥐 둥지를 위협하는 걸 보면 소문처럼 작지만 강한 녀석이 분명합니다. 놀란 하늘다람쥐는 그래서 밤에만 다닙니다. 가끔은 산행에서 하늘다람쥐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애써 모른 척 지나가야 하는데 그때가 행복한 꿀잠을 자는 때라서 깨우는 건 예의가 아니라서입니다. 국립공원 가운데 가장 크고 나이를 따져도 가장 많은 산이 이곳 지리산입니다. 1967년 첫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은 면적이 약 483제곱킬로미터로 국내 산악형 국립공원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49종 등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 성숙한 많은 등산객의 도움으로 멸종위기 동물을 지키려는 다양한 시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연구 현장이기도 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수조 원대 자산가이자 뉴욕의 부동산 재벌아들인 로버트 더스트. 인터뷰에서 아내와 친구 등 3명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뒤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무심결에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자백이 강력한 증거로 인정돼 더스트는 즉각 체포됐지만 호와 변호인단을 구성해 6년 넘게 재판을 끌어왔습니다. Did you kill Susan Berman? No. Do you know who did? No, I do not. 지난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더스트가 지난 2000년 오랜 친구인 수전 범원을 총으로 쏴 살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마침내 1급 살인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982년 실종된 아내 캐슬린 사건의 재수사를 앞두고 내막을 알고 있던 친구까지 해친 것으로 본 겁니다. We further find the allegation that in the commission of the above offense, that Susan Berman was a witness to a crime and was intentionally killed. 더스트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살인사건은 모두 3건. 아내와 친구에 이어 2001년 도피 생활 중 자신을 알아본 이웃 노인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웃을 살해한 것은 재판에서 자백됐지만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아내 캐슬린 살해 혐의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기소를 면했습니다. 친구 살해 혐의가 인정된 더스트는 종신형에 처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캐슬린의 유족들도 사건 재수사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toilet paper? A big toilet paper, a big curtain around the triumph. Wait, so is this the actual installation, or are they doing something under it? My husband had never seen it, and so I just made him walk 2 miles, and he's not very happy about it. So I think it's not beautiful, very beautiful, but I think it's something new, something special, and I think it's okay, and I think it's artwork, so yeah. Bah pour moi de base, ça ressemble à une bâche. Mais je pense qu'il faut assumer d'avoir des œuvres d'art qui sont éphémères, qui ne durent qu'un moment. Et parce que ça fait partie du geste de création. Et chez Christo, il y a ça. C'est un projet qui ne coûte rien aux contribuables français. 미국 북동부 메인주 록랜드 앞바다. 동이 트기 전에 101살 버지니아 할머니는 78살의 아들 맥스 씨와 함께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갑니다. 200개의 어망을 던져서 바닷가재 랍스터를 잡은 뒤 집게발을 돌리지 못하도록 고정하고 능숙하게 분류합니다. 할머니는 8살 때부터 매일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고인이 된 남편과 함께, 그리고 지금은 아들과 함께 무려 94년째 하고 있는 이 고된 일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할머니는 말합니다. Well, I've always done it, so now I might just well keep right on doing it. 할머니는 미국은 물론 세계 최고령의 랍스터 장인입니다. 랍스터 상인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처음 이 일을 시작한 1920년대에 랍스터를 잡는 여성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의 업이 된 어부 일이 즐겁습니다. 몇 년 전 오른쪽 손목이 부러지고 랍스터에 손을 물려 큰 상처를 입기도 했지만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I had to go and have 7 sisters taken in it. And the doctor said, well, what are you doing out there anyway? Well, that kind of teed me off. And I said, well, that's because I want to do it. I said, I'm old enough to what I want to. 버지니아 할머니는 오늘도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배를 몰고 믿음직한 아들과 함께 바다로 향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수많은 명곡과 함께 감성 발라드 가수로 자리매김한 왁스. 생각만 해도 포근한 사람. 가을을 맞아 그리움을 담은 곡으로 돌아왔습니다. 나 가을 타나봐 네가 불어오는 과거 명곡을 재해석하는 리메이크 열풍은 올가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무진은 바이브의 3년 전 노래를 다시 불러 음원 차트를 점령했습니다. 영화 미녀는 괴로워 OST로 인기를 끈 가수 유미의 노래 별. 떠오르는 걸그룹 프로미스나인이 다시 불렀습니다. 기존의 프로미스나인 곡을 불렀을 때와는 조금 다른 창법으로 조금 더 감정에 집중을 하고 뭔가 호소력 있게 녹음을 해봤는데 2000년대 초반 선풍적인 인기를 끈 미니홈피 세대들이 당시 배경음악을 잇따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1촌명도 진짜 중요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정하지 하고 학교에서 항상 상의를 하고 1촌명을 정하고 그랬습니다. 리메이크 곡은 친구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어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리메이크 곡의 특징은 아무래도 예전의 어떤 복고적인 감성이 아니고 지금 세대까지도 다 포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 가교 역할로서 특히 가을에 더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론 추억을 소환해주며 잔잔한 감성에 물들게 하는 노래들. 코로나19 시대 특별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재즈 선율이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음악 애호가로 유명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씨가 기증한 음반 중 하나입니다. 건물 한켠에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낳은 작가의 서재가 그대로 재현돼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숲 등 세계 50개국 언어로 번역된 대표작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무라카미 씨가 학창시절 오갔던 낡은 대학 건물은 1년 넘는 공사 끝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 쿠마 켄고 씨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터널이라는 구조물에 담아냈습니다. 何でもない扉をポンと開けるとそこに違う世界が開け、違う時間が流れ、そういうような構造、私はトンネル構造と勝手に呼ば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が、そういう文学だと思います。 공사 비용 약 130억 원은 무라카미 씨와 동갑이자 대학 동창인 유니클로 야나이 회장이 기부했습니다. 楽しい、そして発信できる、そういう場所を僕はぜひ作っていただ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し、で海外の大学とほとんどの大学とやっぱ結びつけるような。 방송 출연을 하지 않는 무라카미 씨는 이번에도 사진 촬영에만 응했습니다. 7순을 넘긴 작가는 이 공간을 통해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펼쳐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속에 미래를 낙관하기는 어렵더라도 이상은 있어야 한다며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일이 소설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지난 1980년 20살의 나이로 세계적 권위의 이탈리아 부소니 콩쿠르에서 최고상을 받은 첫 한국인 1세대 피아니스트 서혜경 씨가 데뷔 50년을 맞았습니다. 5살에 피아노를 시작해 11살이던 1971년 여름 국립교향악단과의 협연으로 데뷔한 지 만 50년 하고도 2달여. 기념 공연을 앞두고 기자들을 만난 건반 위의 여제는 최근 부소니 콩쿠르에서 1, 2위를 차지한 후배들을 대견해 했습니다. 이런 국제 콩쿠르이 물론 디딤돌이 돼서 이제 세계로 이제 나가는 거죠. 세계 무대에 중요한 역할을 전 뿌듯하고 참 대견하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음악 전문가로 불리는 그녀답게 50년 기념 무대는 라흐마니노프입니다. 여성 피아니스트 가운데 처음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전곡 앨범을 내기도 했던 그녀는 오래전 88올림픽을 계기로 모스크바 필하모닉과 협연했던 협주곡 3번을 골랐습니다. 길고 어려워서 코끼리 협주곡으로 불리는 곡입니다. 피아니스트들한테는 어느 정도 이제 테크닉이 되고 감성이 들어가면 이 화음이 너무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에베레스트 상같이 누구나 한번 정복해보고 싶은 그런 곡들이에요. 10여 년 전 혹독한 암투병 생활을 이겨내고 복귀한 그녀에겐 일상이 곧 행복입니다. 이렇게 다시 연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세계적인 이것만 단 줄 알았는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하게 눈 뜨면 좋고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피아노는 곧 자신이라며 피아노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 없다는 그녀는 은퇴 시기를 묻는 질문에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피아노한테는 제가 56년 정렬은 앞으로 한 56년 더 하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YTN 기정훈입니다.